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 종목인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대유 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투머치 팍이 같이 한번 기업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플러스 어떤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대유 플러스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계열사 간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대유 위니아 그룹으로 잘 알려졌던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 관련 기업 위니아 전자 쪽에서 가습기와 제습기 쪽에서 에어컨까지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위니아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대유 플러스는 전송망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전산 장비 제조, 또 신재생 에너지 쪽, 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쪽으로도 모멘텀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주가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보았을 때는 3호 10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투자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 플러스는 총 4가지의 큰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사업 쪽에서 네트워크 통신 장비의 개발 제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솔루션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와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내부 영업 조직을 통해서 직판 영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전기시설로서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과 공급 인증서를 통해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의 솔루션을 풀어내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환경에서의 발전량 계산 및 설계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발전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위니아 에어컨 쪽에서 또 딤체 김치 냉장고 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전기 밥솥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자연 가습기, 제습기, 또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을 위니아 딤체의 OEM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 특성상 핵심 부품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중심의 제품 차별화 역량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서 지능형 자율 공장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는 등 생산 혁신도 꾸준히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전기차 충전 사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한 급속 완속 충전기와 또 과금형 콘센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하고 또 유지 보수 및 판매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대유 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업의 대표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가장 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또 충전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AS 콜센터까지 운영하는 등 유지 보수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7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469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대유 플러스가 코로나 백신 보관 냉동고 식약처의 수출 허가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대유 플러스가 위니아 딤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인 메디박스가 식품의약처 안전처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 2단계 수출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서 그 당시 대유 플러스가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초저온 냉동고 한 대당 18,000명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다는 엄청난 용량을
보유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도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FDA 사전 승인 제도도 획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의 2단계 수출 허가를 획득하면서 더욱더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갱폼용 탄소 나노튜브의 발열 시트를 상용화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또 GS건설기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갱폼이죠. 탄소 나노튜브 발열 시트를 충주 소재의 세계 최대 높이 300m, 최대 속도인 현대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에 내달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기존 구리선과 같은 선형 발열체 대비 높은 발열 효율과 빠른 승원 효과로 전력 사용량을 30% 이상 개선했다는 부분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2월 27일 기준으로 대유플러스는 1275원대, 시가총액 1543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동안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가 잠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빠졌던 주가가 큰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전기차 충전소의 시대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가 개발한 탄소 나노튜브 발열 시트는요, 건축물 이외에도 터널이나 교량 공사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성남시와 하남시의 화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체 난방 시스템으로 적용되면서 기존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둔 바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 대표이사님은 10년간 나노 소재 연구의 결과물인 탄소 나노튜브 면상 발열체 기술이 GS건설과의 추가 연구 개발로 상용화의 결실을 보았다는 부분으로 앞으로 충주 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설 중인 세계 최대 높이의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를 시작으로 다양한 건설 분야에 널리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유 위니아 그룹의 타 사업 영역과 연계해서 가전제품과 차량용 시트, 전기차 난방 시스템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는 부분에 확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는 탄소 중립과 녹색 환경 등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까지 구축하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이 자동차 부품이 67%, 가전사업 부분이 26%, 정보통신 부분은 6.42%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에서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은 그냥 꾸준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매출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유플러스와 함께 보는 종목으로 명신산업이라든지 만도, 3기와 영화테크와 같은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에디슨 EV 정말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최근에 대유플러스도 에디슨 EV와 LIS와 같이 충전 인프라 사업 진출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1월 19일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대유플러스에게는 매우 반가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새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 신차를 구매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차로 채워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유플러스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다만 재건축 예정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 설치로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유플러스의 인프라 사업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신재생 에너지, 전장, 가전, 신기술 분야까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SK E&S의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 소식에 따라서 대유플러스가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SK E&S는 미국의 충전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을 파견할 계획인데요. 국산 충전기가 미국에 수출된 적은 있지만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충전 서비스 사업을 펼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충전기는 SK가 지난해 인수한 국내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 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량 상위 30 종목에도 최근 한 달 전에 큰 이슈를 끌었었고요. 지난해 4월 대유플러스는 이미 시그넷 E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 모멘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그넷 EV는 350kW의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2018년도 세계 최초로 미국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초급속 충전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이미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유플러스는 시그넷 EV 제품 판매 및 완속 충전기 생산과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5kW 콘센트형 충전기 차지콘을 생산하는 스타코프와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 제조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는 시그넷 EV와 스타코프 등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업 진출을 시발점으로 충전 인프라 생태계 구축 및 비상용 충전 케이블 제조 등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 1월 스마트그리드 협회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서 스타코프와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사업인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의 사업자까지 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방송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대단지 아파트 설치 의무와 관련된 쪽 충전 사업자의 얼라이언스 결성 내용으로 동사의 전기차 충전기 3만 대 설치 목표가 또 미국에 있는 시그넷 EV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전 인프라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유플러스에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마치 팍과 함께 대유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라든지 전환사채와 같은 부분에 여러가지 몇몇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을 점검해보시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쪽에 확대되는 부분은 시장이 예측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대유플러스를 가져가 볼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의 다른 기업을 가져가야 될지는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